문은 잠갔어요. 밤샘 작업이 끝난 건설 현장 컨테이너 휴게실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현장에 있던 이불을 덮어주었죠. 여기 방음 잘 되겠죠? 제가 소곤대자 그는 웃으며 이 시간엔 환풍기 소리랑 바람 소리가 대신 방음이네요 라고 받았어요. 장난삼아 벽을 톡톡 두드려 보이며 이 정도면 북치고 장구 쳐도 안 들리겠죠 하자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 끝에서 조심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의 작업등이 흔들리는데 그 빛보다 이 작은 방 안의 온기가 더 뚜렷했어요. 콘크리트 냄새와 나무결이 스민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말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용히 확인했죠. 이 장면이 불과 몇 달 전 일어난 이야기라는 게 믿기시나요? 57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놀라운 황혼 연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한바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벌써 15년째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이 작은 한바집을 꾸려가며 살아왔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큰 솥에 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건설 현장 인부들 도시락도 싸야 하고 현장에서 드실 분들 식사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조차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거울을 보면 언제부턴가 깊어진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보게 돼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오전 6시가 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세요. 사장님, 백반 하나요. 찌개 좀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면서 말이에요. 대부분 말이 없으시죠. 그냥 묵묵히 드시고 가세요. 가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현장으로 도시락 배달을 나갈 때면 무거운 통을 들고 가야 해서 허리가 아파요. 하지만 인부들이 사장님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하고요.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특히 월말이 되면 현장 인부들이 몰려와서 정말 바빠요. 빨리 주세요. 국물 좀 더 주세요. 밥 좀 더 주세요. 이런 소리가 끊이질 않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든든한 한 끼라도 드시게 하고 싶어서 인심 후하게 해드려요. 저녁이 되면 하루 매출을 정리하면서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싶어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남편과 함께 한바집을 운영했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려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건 단골 손님들이에요. 매일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인사말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누군가는 제 밥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언제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단골 손님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62세 최태수라는 분이었죠. 다른 인부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첫인상부터가 남달랐어요. 태수 씨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오셨어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태수 씨가 오실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도 다른 분들과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입구에서 두 번째 테이블 창가 쪽 자리였죠. 주문도 늘 똑같았어요. 백반 하나 주세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다른 인부들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하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시곤 했어요. 식사를 하실 때도 참 단정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태수 씨는 천천히 드셨거든요. 김치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국물까지 깨끗하게 다 드셨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계산하고 가시는데 태수 씨는 꼭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살짝 숙이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그 인사가 너무 좋았어요. 가끔 제가 바빠서 서빙이 늦을 때도 있었는데 태수 씨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죄송해요. 좀 늦었죠? 라고 하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인부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말수는 적으셨지만 예의가 바르셨고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옷차림도 비록 작업복이셨지만 항상 깔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손톱도 깨끗이 다듬어져 있으시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태수 씨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태수 씨가 안 오시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어도 안 오시면 오늘은 왜 안 오시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가끔 태수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셨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날씨가 추워졌네요. 오늘 음식이 특히 맛있었어요. 이런 간단한 말씀들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그런 식으로 인사만 나누고 지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태수 씨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이렇게 혼자 다니실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수 씨가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오늘은 현장 일이 바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태수 씨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오시니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다른 인부들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태수 씨와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 태수 씨와 함께 다니던 인부 한 분이 오셨어요. 급하게 다가가서 물어봤죠. 태수 씨는 요즘 왜 안 오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태수 형이 현장에서 크게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를 다치셨는데요? 철근에 다리를 크게 찧어서 수술까지 했어요. 시내 큰 병원에 있는데 꽤 심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병문안을 가야 할까? 하지만 단순한 손님과 사장 관계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시락을 쌌어요. 태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을 텐데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드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태수 씨 병실을 찾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좋아하실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들었거든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태수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말이에요. 어머, 사장님? 태수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아, 그냥 도시락 좀 싸왔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니까 태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침에 가게 준비를 마치고 나면 병원으로 향했죠. 태수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나중에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을 받아 드실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일주일 정도 병문안을 다니면서 태수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셨는데 병실에서는 의외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도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셨나 봐요. 저도 그 시간이 좋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매일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태수 씨도 저처럼 혼자 사셨거든요.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남편을 잃고 혼자서 15년을 버텨온 이야기를 말이에요. 두 사람 다 혼자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가 편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적막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어요. 태수 씨는 젊었을 때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안의 웬만한 수리는 다 혼자 하셨다고 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은 못하지만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 있게 웃으셨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가족처럼 편해졌거든요. 태수 씨가 퇴원하는 날이 되자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가게에서만 잠깐 만나게 될 텐데 말이에요. 퇴원하던 날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뭐료 당연한 일인걸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저도 태수 씨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태수 씨가 퇴원하고 며칠 후 가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약간 절뚝거리시면서도 오셨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어머, 벌써 나오셔도 돼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왔어요. 가게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도 조금씩 샜는데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양동이를 여러 개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있는데 태수 씨가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장님, 지붕이 많이 새네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태수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래 조금씩 샜는데 오늘은 유독 심하네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태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태수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다리도 아직 안 나으셨는데 어떡해요? 라고 만류했지만 태수 씨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이런 일이라도 도와드려야죠. 결국 태수 씨가 지붕 수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틀 후에 비가 그치면 올라가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이틀 뒤 비가 완전히 그치자 태수 씨가 지붕 수리 도구를 들고 오셨어요. 사다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혹시나 다칠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태수 씨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며 웃어 보였죠. 1시간쯤 지나 이제 다 됐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손을 흔드는 그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려던 순간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던 태수 씨를 붙잡으려 두 팔을 벌렸지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함께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땅에 굴러떨어졌고 잠시 동안 그의 체온이 제 몸 위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눈앞에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의 얼굴이 있었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태수 씨와 대답 대신 눈빛으로만 답하는 제 모습.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진 듯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거칠지만 든든한 손길은 오래된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안식을 찾은 듯한 감정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만 남자 어색함 속에서도 이상한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떨림이 있었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슴 뛰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망설이며 꺼낸 그의 말에 저 또한 흔들렸지만 이 감정이 소중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과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창밖 달빛이 스며드는 밤, 태수 씨의 손길이 어깨에 닿자 오래된 얼음이 녹듯 마음 깊숙이 따뜻함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품에서 오랜 상처를 달랬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함께 있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부터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태수 씨가 제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수군 대화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과부가 건설 인부랑 눈 맞았다더라.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예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 가더라고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쯧쯧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네 술 취한 양아치들이 제 가게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밥을 먹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와서는 큰 소리로 떠들고 행패를 부렸어요. 아줌마, 우리 소문 다 들었어. 건설 아저씨랑 재미나게 놀더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놀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나가는 일도 생겼죠. 하지만 저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심해지면 가게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얼마야? 공짜로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어요. 제가 싫다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동네방네 더 소문내야겠네 라고 위협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더 큰 보복이 올까봐 무서웠거든요.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태수 씨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도 현장에서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제 일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떤 날은 양아치들이 몇 명씩 떼를 지어서 와서 가게를 점거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렸거든요. 아줌마도 나이 먹고 연애 안에 우리도 좀 잘해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날들이었어요. 태수 씨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점점 괴로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죠.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양아치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와서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릇을 집어던지기까지 했거든요. 아줌마, 오늘은 우리 서비스 좀 해줘야지. 건설 아저씨만 좋은 대접 받으면 되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다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마침 태수 씨가 가게로 들어오셨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가게 안의 상황을 보시고는 얼굴이 돌변하셨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양아치들은 처음에는 태수 씨를 무시하려고 했어요. 아저씨도 왔네? 우리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아줌마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태수 씨는 참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경고하셨는데 양아치들이 계속 버텼거든요. 그러자 태수 씨가 갑자기 앞에 있던 놈의 멱살을 잡고는 벽에 밀어붙이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힘이라서 그런지 정말 강했어요. 이 식당 다시는 못 오게 해주겠다. 태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양아치들이 겁을 먹고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태수 씨가 한 놈을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 광경을 본 다른 놈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양아치들이 갑자기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씩 잡아서 밖으로 내던지시면서 다시 한 번만 보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서우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서 참고 견뎠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가 저를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든든했어요. 남자다운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양아치들이 모두 도망간 후에 태수 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가게 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양아치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태수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거든요. 그 순간 정말 든든했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늦게까지 남아서 가게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부서진 그릇들을 치우고 테이블도 다시 정리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금세 깨끗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태수 씨가 저를 지켜준 건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태수 씨가 보여준 그 강한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태수 씨를 피했어요. 가게에 오셔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죠.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시큰둥하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 양아치들이 다시 나타나서 태수 씨한테 보복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태수 씨가 다칠 수도 있고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았어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수 씨는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차리셨나 봐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오셔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는 거예요? 그날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하지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태수 씨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털어놨죠. 그러니까 태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이제 내가 지켜줄 테니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서 든든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태수 씨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태수 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태수 씨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태수 씨가 매일 가게에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태수 씨가 꽃을 사오셨어요. 시들어가던 화분 대신 예쁜 꽃을 가져와서 가게에 놓아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꽃처럼 우리 관계도 아름답게 피어나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태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아끼고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을까?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태수 씨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약속했더니 태수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날 밤 태수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지켜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그 양아치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위협했거든요. 아줌마, 우리 기억하지? 그 아저씨 어디 갔어?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가게 문을 발로 차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생겼죠. 태수 씨가 오시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 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태수 씨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가게가 아닌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죠. 태수 씨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별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태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라고 말하니까 태수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수 씨가 다급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양아치들이 다시 나타난 것, 보복을 예고한 것, 가게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모든 걸 털어놨죠. 괜히 당신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태수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해요? 저는 무서워요. 태수 씨가 다칠까봐 라고 대답했더니 태수 씨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태수 씨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이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다른 인부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정말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변의 시선과 압박, 그리고 양아치들의 위협까지 모든 게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요. 태수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더욱 아쉬웠죠.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태수 씨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이 지나고 태수 씨가 정말로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죠. 떠나시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싸드리고 싶었어요. 태수 씨께 좋아하시던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눈물이 자꾸 떨어져서 음식이 짠맛이 날까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수 씨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떠나시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드시라고 도시락 싸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도시락을 내밀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가 도시락을 받아들이시면서 한참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장님, 저는 평생 이곳저곳 떠돌며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텨왔죠.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태수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생 떠돌던 내가 이제야 지킬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 태수 씨의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양아치들도 그렇고 라고 울먹이며 말했더니 태수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무서워요. 태수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장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봐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럼 정말 함께 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그날부터 태수 씨는 현장을 그만두시고 제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옆에 있어 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양아치들도 태수 씨가 계속 있으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오히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두 분 참 보기 좋네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태수 씨가 가게 일을 도와주시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태수 씨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무거운 것들은 대신 들어주시고 힘든 일은 먼저 나서서 해주셨거든요. 저도 태수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아플 때는 정성껏 돌봐드렸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점점 깊어졌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태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가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태수 씨가 계시니까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끓이는 국물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이 되었어요.
손님들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분들도 나중에는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보기 좋네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떤 할머니는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랑해봤는데 참 부럽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아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죠.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황혼의 사랑을 시작했어요. 한바집에 따끈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는 이 공간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태수 씨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다운 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